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2.4%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한광통신이 지금 오늘 이렇게 갭이 뜬 상태에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자, 5%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종가가 2.4%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인데 여러분들 딱 이 캔들 흐름까지만 지켜보시면서 이거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캔들로 해석하지 않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한번 5일선을 꺾어준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시 한번 수복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 저항을 맞이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딱 걸려버린 상태에서 종가 마감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 5일선을 갭 상승한 상태에서 뛰어넘고 시작하면서 지금도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 연출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자, 5일선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급등주의 생명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5일선이 얼마 구간에 있냐면 23,130원 구간에 있다 보니까 자, 오늘 과연 이 대한광통신이 다시 한번 이 5일선을 수복해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5일선 부근을 한번 뚫어줬다가 다시 한번 밀렸다가 또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뚫어주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캔들 흐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연관주로 볼 수 있는 광전자가 어제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오늘 18% 정도를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전에 있었던 바로 이 단기적인 고점을 뚫어봐주면서 그 윗단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광전자는 그냥 투자 경고를 보낼 생각으로 생각이 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만 않는다고 했을 땐 투자 경고를 회피할 생각 없이 앞전에 이렇게 거래 정지를 보여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던 것처럼 올라가겠다라는 바로 그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통신 섹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미칠 듯한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끌고 가시면서 지금 이 대한광통신의 시가총액이 3.6조에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될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스몰캡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까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복귀까지 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자, 앞전에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투자 경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기준봉 캔들이 출현해주면서 이때 당시의 가격이 13,000원 가격대였는데 정말로 며칠도 되지 않는 사이에 이런 미친 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31,500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2배를 넘어서 3배, 4배, 5배 올라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을 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이 대한광통신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대한광통신이 내게 본전을 주는데 라고 하면서 이 분봉이 흔들리는 구간에서 가치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러면서 만약에 이 매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루틴대로 한번 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광통신 종목들이 올랐었던 이유 자체가 바로 이 미국장에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국장의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드리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미국장에서 시가총액 200조를 넘게 지금 달성하고 있는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자, 앞전에 있었던 엔비디아와의 빅딜 내용의 소식이 있었던 구간까지 밀렸다가 한번 골파기를 해줘놓고 다시 한번 추세를 회복해주고 있는 과정이면서, 자, 루멘텀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밀렸었던 상황에서 야금야금 추세를 회복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마찬가지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전혀 추세상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을 비롯한 광통신 섹터들 올라갈 만한 합당한 명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은 지금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버리면서 쉬어가는 그 패턴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한광통신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지닌 종목들의 그 끝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투자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정지 패턴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투자 경고를 보내버리면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 줬었다라고 하면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날에 공시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고 공시가 나왔었는데 그냥 다음날에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내 주는 상황에서는 거래 정지도 불사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가 팍 하고 쏘면서 윗꼬리 운봉이 발생되는 그야말로 그 구간이 바로 이 대미장식을 하는 피날레 구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오히려 쉬어버리면서 아직 누구 입장에서는 바로 이 종목을 운전하고 있었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직 끝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쉬어줬다라는 것은 더 우리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끝에는 정말로 연속적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미쳤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바로 그 구간이 세력들이 엑시트를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런 패턴이 연출되지 않고 눌러봐주고 있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 경고로 들어간 이후로 무난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앞전에도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의 패턴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대한광통신을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못 가져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윗단에서 물려서 26,000원 이상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슨 찬스로 삼아갈 수 있는 구간이나 매수 찬스로 삼아갈 수 있는 구간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날 이타점 5월 18일 날 이렇게 한번 2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는 패턴이 발생하기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 꼬리에서 잡아가실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인데, 자,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냐면, 자, 5월 14일날 5,000분 가까이가 이때 타점을 받아가시면서 아주 푸근한 수익을 챙겨가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이렇게 쥐어짜는 듯이 어떤 패턴까지도 생길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낙폭을 과도하게 주면서 2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한번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요런 캔들 흐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면서, 그때 딸려 올라오는 이 21선에서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만원이 깨지기 이전부터 깨질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2만원 선과 바로 이 21선이 동시에 훼손되는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서 아래 꼬리 말아 올리는 구간에서 21선에서 잡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벌써 굉장히 푸근한 수익권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심지어 제가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5월 12일날 기준으로 해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운 조정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고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니까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날 찍었었던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중장기 이상으로 그냥 끌고 가면서 이 대한광통신 눌릴 때마다 더 사고 싶어요, 나는 매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고점은 좀 피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로 대응하실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영상에서 매도라는 말씀을 한 30번 정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어놨었던 빨간색 선 라인까지 밀리면서 한번 깼다가 말아올리는 패턴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도록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중장기로 모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땐 이 종목을 그냥 끌고 가면서 눌릴 때마다 더 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평단 좋은데 굳이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가신 분들은 아직도 푸근하게 챙겨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날이 3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보시다시피 제가 3월 18일 날에 조회수가 2700분 가까이가 이 타점을 받아가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특히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가격이 무려 6,800원이었다라는 것은요, 얼마 전에 31,000원을 찍었었다 보니까 4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단지 영상을 시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누리신 분들 엄청나게 많았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내가 이득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 털리면서 손실로 연결이 되느냐가 명백하게도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를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앞전에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이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받아보셨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 대한광통신은 계속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부터 이미 그런 끼가 굉장히 다분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21선 큰 틀에서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21선 한번 닿았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이 다음번에 3월 9일날 21선 지지를 받아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날의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인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 검색을 해봤을 때는요, 3월 9일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좀 드리면서, 그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최근의 구간에서 영상에서도 정확하게 짚어봐드렸었지만 5월 12일날 28,550원 영향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바로 드렸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만큼 25,00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3,000원 영역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린 이후로 이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이 바로 이 31,500원 구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이번 상승 흐름에서는요, 과연 여기서 무너뜨렸을 때 조정을 받아놓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단기 고점이 될지, 아니면은 여기가 진짜 역사적 신고가가 되고 그 이후로 반등하나 싶더니만 계속 흘러내리는 패턴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번 단기 고점은 꼭 여러분들 입장에서 피해가 십사해서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대응 안내까지 안내를 드려볼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실시간 안내를 드려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으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확대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자, 우리가 일단 매크로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자, 지금 삼성전자가 갭상승한 상태에서 굉장히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슈로는 우리가 이 노사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 합의안에 이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6월 3일에 우리가 어떤 것이 예정이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해서 협상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던 상황에서,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었던 상황.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또다시 협상안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나스닥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는, 그러니까 이 매크로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시점과 이 대한광통신이 상승세를 마찬가지로 가져가준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매크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이 광통신 섹터도 기대감 소멸이라든지 재료가 소멸되는 입장 없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운데, 바로 이 투자 경고에 들어간 종목들이 전형적으로 4일차까지 수그리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져가주는 그 이유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총 열흘 동안 해서 투자 경고에 들어가 있으면서 바로 이 열흘차 때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서 최고가를 기준으로 거기보다 높은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투자 경고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4일차까지 수그렸다가 다시 한번 6일차까지 돌아서 올라가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넘어가는 패턴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패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넘어가는 패턴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 워니콜링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워니콜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날부터 시작해서 판단할 수가 있었지만은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최고가면 안 된다라는 그 규정을 회피하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계속 수년을 시켜주다가 여기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날부터 장대 양봉을 보여줘 버리더니만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렇게 보여줘서 또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처럼 열흘차에 맞춰서 딱 해제를 시켜놓고, 자 바로 이 캔들이 열흘차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최고가 밑에까지 바짝 갖다 대놓은 다음에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이런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던 종목이 바로 이 HJ중공업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얼마 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숨고르기가 들어갔었던 이유는 투자 경고에 들어가는 종목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도 이 악재 해소로 인해서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무섭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상승했었던 것을 그냥 대부분 다 반납하는 종목들 정말로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두산로보틱스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것을 전부 다 토해내는 이런 하락이 있었던 이런 무서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 정말로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또 STX 엔진의 케이스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연이어서 상승하다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던 이 STX 엔진,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 이 정도 조정은 정말로 양호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5일선을 수복해줄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실 수 있을 뿐더러,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는 이번의 단기적인 고점은 정말로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로 남을 수도 있는, 언제든지 그런 구간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의 상승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고점을 피해가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에서의 단기적인 고점은 꼭 피해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면서, 56442656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단기적인 고점에서의 매도 대응 안내까지 이렇게 문자로 대응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대응 안내 받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